2월 14일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그림 일단 이 두 개가 보이죠?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차량들이 보이는데, 일단 여기 위에 뭐 모양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차이니스 EV라는 글씨도 보이죠? 중국에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전기차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오늘의 타이틀이에요. 오늘 주제 타이틀. 국내로 밀려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 다음. 이제 한국 전기차 시장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점유율이 지난해 34%까지 올라갔다. 한국산 전기차는 이제 대미 수출이 또 87%가 급감을 했다. 나중에 이유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차 22만 177대 가운데 7만 4,728대, 약 34%가 중국산이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21년에 1%였는데 4년 만에 30%를 넘어서게 되었다. 굉장히 빠른 이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산 전기차의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은 2024년과 지난해 각각 72%, 112%였다. 판매 증가율이 그만큼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중국산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지난해 약 5만 9천 대가 판매가 됐다. 하이라이트가 다른 부분은 다음에 이제 표로 보시게 될 겁니다. 최근 3년간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테슬라는 누적 10만 대에 육박한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상하이 공장의 압도적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이제 한국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상하이 공장에 관련돼서도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네. 여기 이제 표가 보이죠? 표가 보입니다. 이 앞에 이제 5만 9천 대가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된 자료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테슬라 판매는 유럽, 중국,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한국에서만은 100%가 넘게 증가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차가 이제 모델 Y라는 차죠. 자, 다음. 이제 비아디가 나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죠. 비아디가 소형 SUV 아토3와 중형 SUV C라이언 7을 앞세워서 6,000대 이상을 판매를 했다. 한국에서 지난해에. 그리고 폴스타, BMW, 볼보 등도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국내에서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따가 이제 다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친 부분. 그리고 국산 전기차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난해 12,166대로 전년보다 87%나 줄어버렸다. 이 이유가 보조금 정책 변화와 관세 장벽 강화 때문이다. 미국이 시행을 한 거죠. 이거 관련돼서도 이제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2만 대 감소하는 데 그쳤는데, 그 이유가 북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한국산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북미 현지 공장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이제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 플랜트, 그런 공장을 이제 뜻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기아는 전기차 전용 이보 플랜트 가동에 들어갔다. 이제 현대차와 기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이 자동차 공장 관련해서도 이따가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전 차량의 자체 배터리를 쓰고, BMW는 중국 CATL과 S볼트, 그리고 볼보는 EX30에 중국 신항다 배터리를 적용을 했다.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의 CATL 배터리를 쓰고 있고, 일부는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를 혼용을 하고 있다. 이 하이라이트가 다른 부분도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배터리 업체와 소재 기업은 참여하는 것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음.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직접 보조금뿐 아니라 낮은 인건비와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 등 간접 지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내 판매 과정에서는 이제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까지 받고 있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가 밀려 들어오는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관련된 부분, 이 하이라이트가 다른 부분도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중의 지원 구조 속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이제 대대적 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을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 관련된 자료는요, 지금 이 기사는, 이것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보조금 정책 변화.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결국에 이제 서명을 했죠. 서명을 했어요. 이거 과거 기사거든요. 네,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이 대미 수출이 많이 급감을 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네. 이 관련된 자료는 이제 이 앞에 보셨던 이 부분이에요. 관세 장벽 강화. 네. 자,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말하길 2일 오후 4시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 25년 기사예요, 이건. 3일로 예고된 자동차 관세도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다. 25%를 매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이 미국 밖에서 만들어 파는 저가 모델에 이제 관세 영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어쨌든 관세 여파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다 판매하는 전기차 수출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여기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예요. 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외국산이 이제 94,947대로 43%에 달했다. 아까는 30%대였는데 이제 더 올라갔네요. 자,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등록 전기차 세대 중 한 대꼴로 중국산이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이제 테슬라의 모델 Y가 생산이 되고 있죠. 점유율 26.6%로 압도적 1위였다.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테슬라 모델 Y가 1위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 적용 시, 보조금 얘기가 나오죠. 보조금 적용 시 4천만 원 후반대에도 구매가 가능하다. 차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게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총 6,153대를 국내에서 팔아서 브랜드 점유율 10위에 올랐다. 비아디도 지금 한국에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정부는 2030년에 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이제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전환 지원금을 얹어주겠다. 그리고 매년 신차 판매 목표 비중을 전기 수소차로 못 채우면 대당 최대 수백만 원의 기여금을 판매 기업들이 내야 한다라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우려되는 그 친환경차 정책이라는 자료에서 좀 언급을 했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자료는 그 과거 자료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 업계에서는 이제 전기차만 만드는 테슬라, 비아디 등에만 유리한 방향이다. 이 국내 정부의 정책이. 그리고 지난해 기준 현대차의 저공해차 판매 비중이 약 36%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테슬라와 비아디가 훨씬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은 자국 업체나 자국 내 생산 차량에만 전기차 보조금 이제 혜택을 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엔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서 내연차 연비 규제를 완화를 했다. 유럽연합은 이제 2035년부터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겠다는 원래 방침을 철회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 중국,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한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는 이미 자국 생태계를 지키는 실리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조금 지급 조건에 탄소 총 배출량 등 정교한 항목이 더해진다면 국산 경쟁력 방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정책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약간 수정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자, 다음. 네, 이 표는요. 앞에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다르게 했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이 나온 표예요. 이제 한국산이 57.2%, 중국산이 33.9%, 이제 33.9%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 독일, 미국, EU 해가지고 이제 자국 업체를 좀 신경 써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미국하고 EU도 이렇게 그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아까 우리가 얼핏 봤었죠. 상하이 공장. 예, 그게 상하이 기가 팩토리예요.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그 자동화율을 95%까지 달성을 했다. 그리고 특히 용접 라인 작업장의 자동화율은 100%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델 Y 자동차 얘기가 또 나와요. 모델 Y가 30초마다 한 대씩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수직 리프트 설비로 생산 라인 길이가 100m 줄어들면서 생산 효율성이 증가했다. 결국에는 이제 상하이에 있는 이 기가 팩토리는 생산성이 굉장히 뛰어난 공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이 공장이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예요. 자, 다음. 2018년 이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를 했고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 조치에 나섰다. 그리고 2018년 5월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머스크는 베이징 최고의 고위 공직자들을 만났고 영주권을 제한받을 정도로 굉장히 환대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테슬라가 이제 중국 정부에게 말을 한 거예요. 기가팩토리 운영권을 100% 가져가겠다. 중국 정부에선 이것을 허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친에너지차 제조업체에 적용했던 외국인 지분 한도 50% 규정을 한시적으로 해제를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현지 기업과 지분을 나누지 않고 공장을 설립한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3개월 뒤 테슬라는 상하이 정부와 기가팩토리 건설 계약을 체결을 했고 상하이 정부는 테슬라에게 기존의 25%가 아닌 15%의 법인세만 부과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기가팩토리 건설 과정에서 수도와 전기가 기록적인 속도로 연결이 됐고 착공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동을 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엘 컨설팅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지원한 건 애플이 가전제품 시장에서 그랬듯 테슬라가 전기차 산업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이렇게 세금도 낮춰주고 그리고 이런 수도와 전기 이런 인프라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국의 전기차 시장도 같이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노렸다는 거죠. 애플이 중국을 아이폰 생산 기지로 삼으면서 중국 부품 공급 업체들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IT 인프라가 발전한 효과를 테슬라에 대입을 했다. 2018년에 테슬라의 중국 매출이 2022년 5년 새 932.9%나 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126만 대였던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022년 689만 대로 5배 넘게 증가를 했다. 테슬라도 뛰고 중국차 또 같이 뛰고 그런 구조죠. 네, 다음. 네, 이거는 앞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 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18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고 2018년 5월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방중을 해서 고위 관료들과 만났죠. 그러고 나서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외국인 지분 한도 50% 규정 해제, 상하이 정부 법인세 감면해주고 기록적인 속도로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리고 착공 후 1년도 안 돼서 공장이 가동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 2023년에 5월 기준 중국 자동차 시장의 부품 국산화율이 95%까지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 2019년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는 테슬라보다 기술력과 인지도가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 기업은 제품 성능, 가성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테슬라를 추격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이 그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했다. 많이 올라간 거겠죠. 그 테슬라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년 만에 중국 기업들의 파이가 2배가 늘어났다.
그리고 상위 5개 기업 중에 3개, 비아디, 지리, 창안 이 회사들이 전부 중국 회사다. 1위를 차지한 건 비아디인데, 그리고 2022년 2분기 이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로 등극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테슬라를 도와줬다라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네.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 추이 5배가 넘게 증가를 해버렸다. 이제 테슬라도 같이 증가하고 중국의 이 전기차 시장도 같이 증가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네,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약 85만 대를 이제 생산해서 이 중에 22만 6천 대 정도를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모델 3, 모델 Y 전량이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테슬라 4대 중에 1대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27.8% 판매량이 이제 떨어졌고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4.8% 감소했다. 그리고 글로벌 판매도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중국 정부는 2023년부터 자국 전기차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구매 보조금을 폐지를 해버렸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은 테슬라 모델 Y 단일 차종에만 약 1,700억 원의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되었다. 보조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전체 중국산 테슬라로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 약 2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가 말하길 테슬라는 한국의 보조금 제도를 이용해 터무니없이 싼 값의 전기차로 수익을 늘리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세금으로 높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난해 이제 국산 전기차 판매가 38% 정도가 늘어났는데 수입 전기차는 판매가 78%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조금 그런 어떤 정책도 있고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가 판매가 이만큼 늘어났겠죠. 테슬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 감사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2020년 이후로 지난해까지 공식적인 기부금이나 사회공헌 지출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돈만 받아서 간다. 그런 얘기죠. 대미 통상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테슬라 보조금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테슬라 코리아 모델 3와 모델 Y 판매 가격을 대폭 낮췄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 기사예요. 올해부터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100% 지원되는 차량 가격의 기준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낮아지자 이에 맞춰서 출시가도 테슬라가 인하해 버렸다. 머리를 써서 또 차량을 계속 꾸준히 잘 팔리게끔 가격을 낮춰버린 거죠. 자, 다음. 테슬라는 올 1월에서 11월, 그러니까 25년 1월에서 11월까지 작년보다 판매량이 약 2배로 증가해버렸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수입차 판매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테슬라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비아디 같은 경우엔 지난달까지 5,000대 가까이 팔았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기사는 이제 최신 기사이기 때문에 6,000대가 넘었죠. 예, 지금 이거는 과거 기사이기 때문에 5,000대라고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현황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 아까 이제 테슬라의 이 차량에 이제 어떤 배터리가 쓰이는지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그 관련된 자료예요. 네, 모델 X와 모델 S에는 파나소닉 배터리만 들어간다. 자, 다음. 이거는 약간 표가 좀 흐릿한데 테슬라에 이제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이제 차량들이죠. 거기에 어떤 이제 배터리 업체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지 나온 표예요. 파나소닉, LG 에너지 솔루션, CATL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자, 이제 중국 업체인 비아디예요. 다음. 이제 비아디가 아토3 그리고 C라이언 7 이런 차들을 이제 판매를 해서 한국에도 판 거죠. 한국 진출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6,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형 해치백 돌핀이라는 차량도 출시를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아디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PHEV 기술을 탑재한 DMI 모델의 연내 도입을 목표로 설정을 했다. 결국엔 비아디도 한국에서 굉장히 한국 시장을 장악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다음은 이건 앞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참고 위해서 가져왔어요. 이 차가 이제 아토3고요. 이 차가 비아디의 CL, 그리고 이 차가 비아디의 C라이언 7, 그리고 이 차가 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 돌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존 판매 모델들의 추가 트림 도입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아디 코리아 같은 경우에 브랜드 출범 1년 만에 총 32개의 전시장과 16개의 서비스 센터를 구축을 해버렸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총 35개 전시장과 26개 서비스 센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진안시, 중국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죠. 진안시인데, 진안시에 있는 이제 비아디 공장이에요. 진안 공장. 진안 공장이 한 해 생산하는 전기차는 약 70만 대인데 1분에 한 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비아디의 전기차용 배터리와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공장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동차 공장까지 합하면 이제 진안시에만 약 9조 원의 비용이 투입이 되었다. 자체 생산한 배터리와 반도체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차 전력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비아디가 7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와 반도체를 자체 생산한다면은 그만큼 생산 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경쟁력은 더 올라가겠죠. 자, 다음. 이제 배터리 이제 공장에서는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게 리튬 인산철 기반이라고 합니다. LFP. 그리고 전자, 친재생 에너지, 철도 등의 다른 분야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비아디가. 그래서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시계, 태블릿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 활동하며 도시, 철도, 교통 발전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아디의 이제 회사 중 이제 3개, 현재 3개가 증시에 상장돼 있고, 전체 시가총액은 약 23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 국가전력망공사는 진안시에 초고속 충전 시스템 등을 구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아디가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중국 정부도 돕고 있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제 BMW, 볼보, 그리고 폴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밑에 보시면은 테슬라 코리아가 신형 모델 Y, RWD 제품을 이제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수입을 하고, 그리고 중국 CATL에 값싼 배터리를 이제 장착을 한다. 가격이 저렴해서 국내에서 인기가 많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뒤에 이 파란색 차량이 이제 신형 모델 Y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BMW는 전기차 iX3를 전량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이 뒤에 보시면 이제 검은색 차량이 나오죠. 예, 전기차 iX3예요. 그리고 볼보 X90, 그리고 폴스타2, 그리고 미니 일렉트릭, 그리고 차세대 전기차 에이스맨, 이 관련된 거는 앞에 이제 뒤에 사진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네, S90. 지금은 이제 모델이 체인지가 돼가지고 이 모델이 아니에요. 네, S90, 그리고 폴스타2, 미니 일렉트릭, 미니 에이스맨. 이 차량들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우리 국내에 팔렸다. 뭐 그런 얘기죠. 네. 다음.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 니로읍이, 메르세스 벤츠 EQS 등이 중국 CATL의 3원계 배터리를 쓴다. 그리고 기아 레이 EV와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는 각각 CATL과 비아디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이제 2대 주주인 중국 지지차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를 공동 개발해서 내년에 국내에서 출시를 할 것이다. 내년이니까 지금 23년 기사면 24년이겠네요. 예, 그리고 KG 모빌리티는 중국 비아디와 함께 배터리팩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국내 차량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중국 업체,
중국 업체 배터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르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과 손을 잡고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KG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 차는 이제 앞에 언급된 메르세데스 벤츠 EQS라는 차량이에요. 여기 중국의 CATL 그 업체가 만든 배터리가 장착이 된다는 얘기죠. 네, 다음. 자, CATL과 이제 BMW 관계예요. BMW와 원통형 배터리셀 장기 공급을 위한 기본 협정을 체결을 했다. 이제 22년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출시할 전기차 뉴클래스의 지름 46mm의 원통형 배터리셀을 제공을 할 것이다. 원래는 삼성 SDI가 이 BMW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어요. 배터리를.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자, BMW는 2018년 CATL과 40억 유로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 2019년에 73억 유로로 계약 규모를 이제 확대를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6mm 배터리까지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자, 중국 에스볼트가 또 BMW 나오죠. 예, 중국 에스볼트가 BMW와 540억 위안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에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 2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두 공장 생산 능력을 합치면 연간 40GWh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MW에 공급하기로 한 배터리 양이 이제 총 90GWh 규모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두 공장의 생산 능력을 합쳤을 때 40GWh인데, BMW에 공급하기로 한 이 배터리 규모가 90GWh니까 이제 BMW에게 100%를 공급해도 2년 이상이 걸릴 만큼 초대형 계약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공급량 기준 세계 10위의 배터리 생산 업체라고 하고요. 에스볼트라는 회사가.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배터리 공급량은 3.2GWh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엄청 커진 거죠. 빠르게. 그리고 완성차 브랜드인 장성기차의 배터리 생산 부문이었다가 분사를 한 또 회사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네, 그리고 볼보입니다. 볼보가 이제 신항다 지휘차 그룹의 합작사인 산둥지리 신항다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볼보와 지커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볼보의 차량에도 중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기사죠. 자, 다음. 이제 이 차에 그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볼보 EX30에 대한 사진으로 이제 참고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다음. 자, 이제 폴스타 얘기예요. 폴스타는 볼보에서 독립을 했고 본사를 스웨덴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스웨덴 차다. 그런데 폴스타의 지분을 중국 기업이 다소 보유하고 있고, 이제 그 지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지리 스웨덴 홀딩스 AB는 폴스타 지분의 8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2대 주주는 나머지 18%를 보유한 이제 볼보다. 그런데 2대 주주인 볼보의 지분도 대부분 중국이 보유 중이다. 볼보 지분의 78.6%를 지리 자동차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1.4%를 다양한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가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96.2%를 지리 스웨덴 홀딩스와 지리 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다. 폴스타나 볼보나 중국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제 제조 공장, 폴스타의 제조 공장도 역시 중국에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제 현대차, 기아, 그리고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대차가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현대차가 2조 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80개에 달하는 규모 부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 현재 주행 시험장으로 쓰이는 곳이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바뀔 것이다. 23년도 기사니까 지금 이미 바뀌었을 거예요. 25년 완공이니까 완공됐겠네요. 이듬해 26년 1분기부터 양산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연간 전기차 2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제조혁신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미래형 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조혁신 플랫폼이 사용된 공장은 이제
사용된 공장이 하나 더 있죠. 그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 플랜트. 거기에도 이제 이 혁신 플랫폼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 있는 공장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 뒤에 이 그림 희미하게 보이는 이 사진 속의 그 건물이 그 울산 공장이에요. 전기차 전용 공장. 자, 다음. 네, 기아의 이제 이보 플랜트 얘기도 나와요. 보시면은 이제 진화를 의미하는 이볼루션과 공장을 뜻하는 플랜트의 플랜트를 이제 조합한 이름이다. 그리고 기아가 화성 이보 플랜트 이스트와 웨스트 컨버전 센터에 이제 축구장 42개 크기인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으로 4조 원 가량을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연 25만대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종을 생산하고 국내외에 공급을 할 계획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종은요, 그 다음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예, 여기 생산되고 있는 차량이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기차 13종 가운데 코나만 중국산 CATL을 사용하고 있다. 코나 일렉트릭에는 이제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배터리가 장착이 됐다는 얘기죠. 네, 이 뒤에 사진 속에 있는 차량이 코나 일렉트릭이에요. 자, 다음.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출시한 지난해 8월이니까 23년 8월이겠네요. 23년 8월에 출시한 레이 일렉트릭과 니로 의비가 중국 이제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구형 레이 의비 그리고 니로 의비는 SK-ON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다음. 이 차들이 이제 여긴 레이 EV, 그리고 니로 EV,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이죠. 예,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차들이에요. 이게 참고를 위해서 가져왔어요. 자, 다음. 네, 그리고 르노 코리아 얘기가 아까 나왔죠. 예, 지리차와 합작을 해서 친환경차를 내놓기로 했다. 개발이 시작됐다. 22년 1월 21일에. 그리고 오로라 원이라는 프로젝트 네임이었죠, 이게. 예, 그리고 르노 연구진이 지리 홀딩스 산하 볼보에 이제 CMA 소형 모델 전용 플랫폼과 하이브리드 기술에 기반해 개발한 모델이다. 그리고 지리 그룹 산하 연구개발 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지원을 받았고 르노 그룹의 최신 디자인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르노 지리는 이제 지난달이니까 24년 5월이 되겠네요. 24년 5월 31일에 홀스 파워트레인이라는 합작사를 세웠고 풀 하이브리드 동력계 이제 이 회사에서 개발이 될 거라는 거죠. 예. 풀 하이브리드 동력계 등이 르노 그룹과 지리, 볼보 등 전 세계 9개 회사에 공급이 될 것이다. 르노 코리아도 역시 공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차는요, 이제 다음 사진, 그랑 콜레오스예요. 이 오로라 원 프로젝트는 이제 결국 그랑 콜레오스를 뜻하는 거였고, 이 그랑 콜레오스 개발에 이제 르노와 지리가 합작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이제 KG 모빌리티 얘기예요. 토레스 EBX라는 차량에 중국 비아디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온 기사예요. 자, 다음. 자, KG 모빌리티가 비아디 중국 그룹 본사에서 이제 23년도에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팩 공장 건설 협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창원 엔진 공장 부지에 LFP 배터리팩 공장을 짓기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팩이 중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토레스 EBX와 내년 하반기 양산 목표인 전기 픽업 트럭 5100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 관련된 차량은 이제 다음에 이미지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도 공동 개발할 것이다. 비아디와 함께.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네. 이 차량이 이제 앞에 언급된 토레스 EBX예요. 여기에 이제 비아디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은 무쏘 EV인데요. 이 차가 이제 앞에 언급된 전기 픽업 트럭 5100이에요. 예, 무쏘 EV로 드러났죠. 자, 다음. 네, 이제 앞에서 이제 계속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이제 차량 중에서도 이제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싶어서 제가 좀 찾은 기사예요. 과거 기사이긴 합니다, 이거. 근데 좀 이유가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리튬 철 인산 배터리 채택 기조가
차량 사이즈가 커진 것 말고도 차량 수요 둔화 우려가 주요 원인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리서치 회사인 BMI에 따르면 지난 1년간 LFP 배터리 가격이 NCM 배터리보다 30%가량 저렴했다. 그리고 LFP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철이 NCM 배터리의 주 원료로 희소 광물에 속하는 니켈 코발트보다 저렴하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더 우수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포드 CEO에 따르면 LFP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15%가량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업체들이 이제 중국 업체가 생산하는 이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겠죠.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행 거리가 단점이었는데 빠르게 개선이 돼버렸다. 그리고 LFP 이 배터리의 재평가 이유 중 하나가 그 재평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또 이런 거죠. 개선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1위 배터리 기업 CATL은 지난 8월 차세대 LFP 배터리인 M3P 배터리를 공개를 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이제 한국 기업의 주력인 NCM 배터리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글로벌 투자은행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배터리 부족 사태가 LFP 배터리 확충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23년에 15%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전망을 40%까지 올려버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 중국 난징 생산 라인을 LFP 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2023년에는 이제 미국 미시간 공장에 신규 LFP 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이라고 하니까 23년일 거예요. 예. 그리고 SK온은 연내 LFP 배터리 개발 목표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이제 문제인데, 배터리 전문가에 따르면 생산 라인 교체가 동반되는 LFP로 손해는 만만치 않은 비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기존 원자재 구성의 다변화로 NCM 배터리를 발전시키는데도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 표는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봤었던 그 자료가 이제 좀 표로 나온 건데요.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CATL 그리고 BRD 리튬철 인산 배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가격도 더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배터리 3사가 좀 잘 만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네, 이제 우리나라에 밀려들어오고 있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또 전개가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